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동요의 소재로도 쓰일 만큼 우리에게 익숙했던 새 따오기. 하지만 40년 전 멸종되면서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따오기가 멸종 40년 만에 복원에 성공해 지난달 창녕에서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의 성과인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따오기 야생 방사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적인 야생 방사를 위해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창녕 군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종복원 전문가로 따오기 복원 국제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일범 박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위원회 이인식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멸종 40년, 복원 10년 만에 따오기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서 따오기를 야생 방사했는데요. 군수님, 원래는 40마리만 방사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행사 당일에는 10마리만 방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오기가 한반도에서 사라진 지 4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자연으로 40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따오기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유도방사 10마리, 그리고 또 연방사 30마리를 예정하고 40마리를 날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자연에 총 34마리가 날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야생방사 케이지 안에 현재 6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날아나간 따오기는 창녕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포늪 일원에 건강하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야생 방사된 따오기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연에 날려보내고 난 이후에 24시간 먹이 활동은 어디 사는지, 그 다음에 또 함께 노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또 잠은 어디서 자는지, 그리고 하늘로 비상은 어느 구역으로 하는지 모든 걸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먹이 활동, 그리고 또 함께 노는 곳, 그리고 또 잠자는 곳 모두가 건강하게 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자연에 적응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온 지 10년 만에 야생에 방사를 했는데요. 자,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경이로움과 설레임입니다. 흔히 따오기를 사랑과 행운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기념물 198호입니다. 이 따오기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에는 산타 할아버지 같이 빨간 모자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 뒤쪽에는 아름다운 스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의 색깔은 아주 예쁜 주황색이고, 그리고 또 산란기에는 진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다리는 빨간 구두를 신은 것처럼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름다운 신데렐라 공주 같는데, 이 아름다운 새가 하늘을 비상하면서 날개를 펼치면은 그것도 날개에는 붉은 사랑의 하트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름답기 거지없는 새인데, 이 아름다운 새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움과 그리고 설레임, 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군수님 경이로움 그리고 설레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일범 박사님, 네. 자, 따오기 복원에 함께 힘을 보태 오셨는데요. 네네. 자, 따오기가 야생에 방사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소감이 남달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나
일본에서 따오기 방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저기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방사한 따오기만큼 아름답고 힘차고 경이로운 모습은 한 명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이인식 위원장님. 우포늪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요. 누구보다 따오기가 우포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 다른 소감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인연을 맺은 지는 뭐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예, 거기는 뭐 살기라든지 다른 많은 고원이라든지 기러기들이 같이 이제 그동안 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첫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첫 아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탄생했을 때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 뭐 그런 것들이 그날은 특히 저에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날 날리고 나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노을이질 그 무렵에 이 따오기가 그 저희들 한터 그 들판을 나르는 걸 보면서 저게 마치 노을처럼 저렇게 또 아름답구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또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네. 사실 따오기는 우리 동요에 등장할 정도로 예전에는 친숙한 새였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따오기가 어떤 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서두에서 이제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상 이 따오기는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황새목, 저색과 따오기 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울음소리가 끄륵끄륵 한다고 하지만은 잘 들어보면은 따옥따옥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약 한 70에서 80cm, 그 다음에 몸무게는 약 1.7에서 1.8kg 나가는 새로서 논이나 습지, 개울, 소택지에서 모기 활동을 하고 나무에서 이제 잠자리를 하는 새로서 번식기와 비번식기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번식기에는 온몸이 어깨까지 진 회색으로 나타나고 비번식기에는 하얗게 나타나는 새로서 머리 뒤에는 긴 댕기 모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새입니다. 네, 40년 전에 멸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선에 그 따오기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했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뭐 여기 문화방송에서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따오기 3부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본이나 중국 자료들을 이렇게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 전라남북도 쪽의 그 넓은 이 평야에서는 한 번에 1,400마리를 이렇게 백로나 외가리처럼 이렇게 보았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일본인이나 중국인들 이 전체 이제 이분들이 평소에 새들을 흔하게 이렇게 봤던,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헌도 보면 낙동강 쪽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발견됐던 것들이 지금 일본 지금 조리연구소 속에 수장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이 문화방송 기록에서 저 따오기 3부작 속에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흔했던 우리 철새였구나. 가을이 되면 오는. 그래서 여름에는 주로 덤프기, 가을 되면 이렇게 따오기 다 논에서 산란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업화하고 특히 통일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대량 이 쌀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때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들판에 많았던 새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특히 또 우리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흔한 새가 지금은 우리가 멸종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게 멸종된 따오기를 10년 전에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왔습니다. 자, 군수님,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한 쌍의 따오기를 들여오게 된 건가요? 따오기가 사라진 지 40년 만에 우리 창녕군이 복원을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군에는 국내 최대의 내륙 섭지 우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맑고
또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또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이 따오기 복원의 적임지로 선정이 된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당시 때 우리 한국과 중국의 한중 우호 수욕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따오기를 한 쌍을 개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컷 2마리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총 4마리로 시작된 따오기 복원 사업이 현재까지 총 359마리가 정식되어서 총 363마리의 건강한 따오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인식 선생님, 당시 따오기가 중국에서 올 때 현장에 계셨죠? 네. 네.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나 또 환경 운동가로서의 어떤 기대 같은 것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뭐 군수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따오기나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살려고 그러면 좋은 서식지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게 다행히 우리가 그 우포늪이라는 좋은 소재가 91년 페롤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중요한 섭지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보호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전문가인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김술 교수님이 제일 먼저 95년도에 저한테 와가지고 우포늪에 와서 이 서식지가 보존이 되면 항새부터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한 97, 8년 뭐 이럴 때 또 중국을 다녀오셔가지고 따오기나 항새 다 멸종 위기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포 같은데 잘 보존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당시에 우리 이제 군수님이 또 창녕군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김태호 도지사였는데, 그분도 또 이 창녕에 이런 따오기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민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 중국을 같이 답사를 하게 되죠. 하면서 그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이미 겨울에는 이제 백로나 외가리 같은 이런 새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외가리, 백로, 따오기가 같이 먹이를 먹으면서 겨울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저 우포늪 같은 잘 보존된 곳에 저런 그 따오기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같이 복원이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관광이나 이런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하나의 그런 좋은 장소로서 활용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현실로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수님, 앞서서 지금 한 쌍으로 시작한 따오기가 지금 300마리가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하게 큰 따오기가 총 363마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따오기가 알을 낳은 그 산란 알이 현재 총 146개입니다. 그리고 또 5월 중순부터 부화를 시작해서 현재 병아리 따오기가 34마리 건강하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란을 통해서 자연 부화와 인공 부화를 병행해서 계속 따오기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체수를 계획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박사님, 이 종복원 전문가로서 창녕군이 10년 만에 이렇게 따오기를 복원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따오기 한 쌍 가지고 복원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예로 일본도 한 쌍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해서 대도입해가지고 그냥 지금 성공한 사례지만은, 이 조류는 포유류에 비해서 얘들이 아픈 증상이나 처치할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류 특히 어느 시점에 얘가 아픈지, 얘를 아팠을 때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할지는
포일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한 쌀 가지고 이렇게 363마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연구진 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또한 군수님이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년의 세월 동안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창녕군이 기울인 노력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따오기 복원에 힘쓰는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교수님? 예, 전담하는 직원이 16명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0년의 과정에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험과 어떤 지식이 없이 복원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에서 복원 사업을 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중국과 일본에 가서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또 익히고 왔고, 사실 이런 사업은 관련 대학이나 또는 전문 어떤 연구기관의 도움이나 어드바이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창녕군은 우리만의 노력과 기술로 순전히 오늘까지 복원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해마다 찾아오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퇴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보건센터에 함께 합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퇴근하느라고 들락날락하면은 혹시 감염균이 전입이 될까봐, 그래서 한 달 넘게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군수님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박사님이 기억하시는 혹시 어려움의 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아주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은 2010년도 4월경에 이 따오기가 번식 행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너무 사량에 심하게 수컷 양조가 해가지고 횟대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대전에서 창녕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일본의 전문가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횟대에서 쓰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횟대에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살 수 있는 확률은 50%, 땅에 떨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은 10%. 그 과정에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도착하자마자 양조를 잡고 특히 힘이 떨어졌을 때는 먹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꾸라지가 주식이지만은 얘가 살아있을 경우에 요독을 주면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믹서기로 갈아서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투여를 한 거죠. 그때 생각이 먹고 죽은 기시는 때깔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3일을 치료를 하니까 다시 깨어나서 또 이놈이 수컷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조금 자제를 해라.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었고, 두 번째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가 전국에 발생이 됐을 때는 하나의 직원들은 완전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어하는 상태, 거기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이제 노력하고 한 거지만은 이 AI는 전국적인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 개체 수가 이 정도는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하면서 연구진들이 잠 자면서 일 좀 하자 그런 단계였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 4월에 양조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저는 아마 경상도 밑에 땅은 내려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네. 자, 위원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오기와 함께 해 오셨는데요. 따오기 보건센터 직원들의 이런 노력들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니터링을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새벽 5시 정도 되었는데 거기 팀장이 나와서 그 직원입니다. 그 조류를 전공한 친구인데 나와서 거기서 전체를 둘러보고 있고 또 1시간 뒤에는 또 거기 사육사가 또 따오기들 이제 먹이를 줘야 되니까 그 따오기 센터 앞에 바로 논에서 먹이를 또 이렇게 나누고 이런 모습이 이제 겹치면서 제가 이제 그 첫 따오기가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는 그 따오기 센터 그 역사 기록관이고 딱 지금 박제되어 있죠. 사람들 오면 워낙 색깔도 좋고 이쁘니까 그거 한데 사실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 있었지만 본래 김수일 교수가 저한테 제안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저는 김수일 교수가 그 전문가니까 그분이 나중에 초대 센터장이 되거나 해서 잘 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따오기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내가 그 충북대 병원에서 나는 서식처 보존하는 운동가이지만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걸 성공시키겠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일본 박사도 계시고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자문하시고 해서 오늘의 이제 이런 일을 일궈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직원들 중에서는 장기간 처음 중국에서 따오기 들어올 때부터 같이 한 사람들 멤버들이 몇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노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노력 또한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오기를 위해서 이주까지 하신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따오기 복원센터가 있는 그 장소가 우포늪 바로 가에 둔트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3가구가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주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자기 사시는 곳을 잘 안 떠나시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따오기 복원 사업에 기꺼이 동의를 해 주시면서 이주를 해 주셨고 또 인근 마을에 그러니까 우포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께서 전부 따오기 복원과 그리고 또 따오기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업에 동의를 해 주시면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따오기 복원 사업과 야생 방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우리 창녕 군민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사실 우리 창녕군의 자랑입니다만 작년 10월 24일 세계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습지와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인정받아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처럼 우리 국민분들께서 또 특히 따오기가 살고 있는 그 우포늪 연접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지역 주민들의 노력 이토록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따오기는 그 숲이나 바닷가나 인가가 살지 않는 곳에서 사는 새가 아니라 논이나 습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가는 그곳에 사는 새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새입니다. 지역 주민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따오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지역 주민이 따오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야만이 따오기가 정착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따오기는 더 좋은 환경으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공존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인식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환경운동가니까 구상을 하고 그걸 이제 행정에다 제안을 하죠.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은 뭐 따오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 군에서도 반대를 했으니까요. 근데 환경부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저 입장에서는 거기 지역의 주민들, 지금 따오기 보건센터가 들어설 그 자리가 새집마을이거든요. 그 새집마을의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은 지역의 원로입니다만은 김주믹 군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환경부의 그 설득 같은 걸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은 자리를 앉아서 거기에 많은 토지들을 이제 정부가 사들이게 됩니다. 그게 서식지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세라든지 따오기라든지 이런 기주간 멸종 위기종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저는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보니까 서식지 확보하지 않고 한 곳은 거의 실패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우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만은 특히 그래서 새집마을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 뭐 11년째입니다만은 제가 그 따오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헌집에 마을에서 한 몇 개월 살았습니다. 살다가 2008년도 남사총회가 되면서 그 따오기가 이제 들어올 때 그 무렵에 그 주민들이 협력을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람사르 섭지 도시가 지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또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늘 군하고 그 어린이들 심지어 지금은 뭐 기업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배를 만드는 그 SAT인가 뭐 그 회사 직원들도 와서 그게 모내기를 늘 했습니다. 지금 그 따오기가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 지역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사실은 문헌 조성을 한 거죠. 전혀 농약 하나 안 치고 먹이털 조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러니까 96년도 보호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오기가 단순히 10년 만에 복원된 게 아니라 그 보호운동과 더불어서 그 따오기가 들어가게 되고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 계시면 향후 더 서식지 확보하고 그걸 어떻게 또 관광자원이나 지역의 브랜드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뭐 또 군수님 구상해서 이렇게 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년 프로젝트 정도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과 야생 방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군수님, 중국과 일본의 따오기 복원 그리고 야생 방사 현황 어떻습니까? 제가 중국 한중시 양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사도시에도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또 배워오기 위해서도 갔고 또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걸 직접 보고 왔는데 중국과 일본은 초기에 성공률이 약 30-4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도 일본과 중국 못지않게 성공률이 30-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봐도 우포늪 일원의 우리 창녕군 서식지 환경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나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도 우포늪에 나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나가보니까 백로와 외가리 그리고 또 뜸부기와 뻐꾸기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 또 우리 군에서 마련한 그 서식지에서 건강하게 먹이 활동도 하고 또 두세 마리가 어울려서 또 나무 위에 가지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또 내려와서 논에서 또 먹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해서 앞으로 서식지에서 살아갈 야생 방사율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박사님, 이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군수님께서 전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 주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을 자주 갔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비슷하게 한 쌍을 가지고 또 고생해서 이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자식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들이 우용할 수 있는 어떤 장애 요인, 방해 요인 이런 것들을 손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야외 방사해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따오기가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서식지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일본이나 중국보다 생존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관심과 배려와 관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우선에 먼저 이번에 야생 방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와서 요즘은 다 이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정도로 가까이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발 좀 그 포토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자칫하면 사고가 나면 결국은 또 언론에서 관리 잘못해서 된 것으로 이렇게 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종을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중국, 일본의 조건은 저는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말하고 지나친 과학적인 이런 방식보다도 오히려 어떤 데는 논에다가 방사하기 전에 아이들 두고 그 위에 모기장처럼 치워놨다 그대로 걷어내서 그 지역에 바로 접근하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센터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260만 평 그 안에 보면 군데군데 과거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기법 같은 것도 우리가 가능한지 좀 검토해서 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서식지가 또 확보될 거고요. 나머지는 또 하나는 일본처럼 일본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일본은 환경성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창녕군 우리 같은 지자체 사도시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창녕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걸 농산물 브랜드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이제 방사 이후에 10년 정도 그런 준비를 쭉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가 가장 많이 사실 일본에서는 니가타 현이 가장 많은 직원을 파견하고 복원 사업에 전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성에서 2명이 파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창녕군이 그동안 짐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사 이후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더 앞으로 그런 계획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과의 공존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 이 종복원 과정에서 인간과의 공존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저희 자취를 감춘 것은 인간의 공존이 무너져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존이 무너져서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는가를 따오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번 따오기 방사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따오기의 복원, 단순하게 사라진 새가 다시 나타난 그런 의미보다는 뭐 더 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오기 복원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따오기 복원 및 야생 방사가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멸종되었던 그런 새를 다시 복원해서 자연으로 되돌렸다는 그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 어릴 때 불렀던 그 동요 속의 아름다운 새가 80년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국에서 7마리를 발견해서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 중국으로부터 처음 한 쌍을 데려와서 복원 사업을 펼쳤는데 이
아름다운 새가 영원히 볼 수 없었는데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또 그 복원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그 자연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멸종될 뻔한 그 새를 복원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근 고령군, 또 합천군, 그리고 또 함안군, 어령군, 그리고 창원시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물과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에는 날아가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큰 의미를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따오기 복원은 새 한 종을 복원해서 자연에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는 많은 그 서식지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맞춰야만이 살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연구진,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일어난 결과이지만은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과제를 하나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인식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그 고향이 낙동강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젊은 시절 그 낙동강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지금은 박진 전쟁기념관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월상초등학교, 그다음 부곡이라든지 이런 인근의 낙동강변에서 저도 학교 교사를 하고 그 늪가에서 또 자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제일 지금도 그 이 따오기 복원을 할 때 저에게 느낌이 왔던 것은 제가 오르간으로 아이들에게 그때 가르쳤거든요. 나이들이 다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했는데 그때 오르간으로 그 가르쳤던 그 따오기 동료가 제 아들 이렇게 또 세대가 되니까 전혀 그 따오기 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교과서를 뒤지고 보니까 이제 따오기 동료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이제 김철 교수님 그 제안에 아이고 더 와닿았던 게 그래 이것이 교과서에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산업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서 사라진 새니까 이걸 복원해주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른의 의미, 그건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또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손주 학교를 한번 열었어요. 친구들 그 다 제대했잖아요. 이제 일선에 퇴진해서 손주들 데리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그 따오기 복원센터를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따오기 노래를 우리가 어른들을 불러줬습니다. 동요를 불러주면서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걸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 세대가 할 일이다. 근데 마침 여기 이제 우리 세 분이 출연했지만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번 따오기 야생방사를 보면서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아마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 뭐 이런 것의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방사된 따오기가 야생에 잘 적응하려면 서식지 조성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따오기 복원센터 주변으로 서식지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군수님? 예, 그렇습니다. 서식지 조성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군에서는 논섭지를 비롯해서 따오기들이 건강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생태 습지를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또 발견을 했고 또 저녁에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숲 그것을 영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성해 놓은 영소지에서 잠을 자고 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식지와 영소지도 중요하지만 장영군 내의 전체적인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우리 장영군은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그 논밭에 또 따오기가 먹이 활동이라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을 하도록 해서 주위의 환경이나 또는 농약 이런 것들로부터 따오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먹이터나 숲은 계속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저도 많은 전문가들, 특히 서울시립대 이영재 교수님 같은 분들은 매년 한 3, 40명의 연구하는 제자들, 지금 뭐 부산대학 이런 데 다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하고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늘 와서 이 우포를 하나 대상으로 해서 숲을 늘 보셨거든요. 가장 취약점이 좀 숲이다. 지금 따오기 보건센터는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왜 옛날 나무를 많이 뗐지 않습니까? 그다음 크고 오래된 튼튼한 소나무나 뭐 이 참나무들이 좀 부족해진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동안 세월은 좀 흘러서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저는 이 점은 우리 창녕군에 오늘 뭐 군수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연구자들도 있고 저 같은 NGO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좀 요구를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이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데 서식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도지사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뭐 사실 생태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움직이셔야 중앙에서 예산도 좀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토목 사업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을 이걸 하나의 관광이라든지 자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따오기의 방사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야생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사실 수익으로 돌아가야 그분들이 좋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좀 이렇게 토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보다 먼저 11년 먼저 따오기를 방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방사한 뒤 3년간 생존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따오기가 철새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식지를 벗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존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늘 이제 우리 가까이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뭐 우리 여기 각 그 관계자들이 걱정이 그겁니다. 따오기가 야생에 나가서 이렇게 죽었을 때, 언론은 그렇잖아요. 그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근데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 저도 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심포지움 같은 걸 해보면, 여기 보면 처음 야생에 방사하고 그 뒤에 과학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제 생존을 하느냐. 뭐 사실 생존이 높을 때는 한 50%까지 가죠. 그러나 이 따오기가 야생에 나가서 자연 부활을 하고 살아남기까지 어떻게 보면 20, 30%대까지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현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기술이라든지 우리 쪽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적절히 이야기입니다만은, 언론에서 그 따오기가 죽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보여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으면 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따오기 야생 방사는 수를 계속 늘리는 건가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 상태에 나가 있는 따오기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어떻게 자연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점검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날 5월 22일 날 야생 방사하면서 여러 내빈들과 함께 손을 흔들어 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따오기가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오기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힘들거든 다시 케이지 안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하는지 사실 밖에 나갔던 따오기가 한두 마리는 케이지 안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따오기는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할 것이고 또 안에 들어있는 따오기는 계속 산란과 또 부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계속 늘리고 또 추가적으로 야생 방사는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40년 만에 우포 하늘로 다시 날아오른 따오기. 이 따오기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성공적인 따오기 야생 방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또 부화와 번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창녕군이 경남도와 그리고 또 환경부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생에 나가 있는 따오기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북 청도와 고령 합천 그리고 또 함안, 어령, 창원 이 인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곳에 따오기가 날아오면은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복원한 우리의 따오기다. 그래서 따오기가 위해를 받지 않고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독극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잘 보살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따오기는 저한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따오기 동요와 오빠 생각이 하도 헷갈려서 따오기 노래 부르다가 뜸부기 노래가 나오게 했던 것을 따오기 노래를 정확하게 알게 하였고, 저는 많은 동물을 사육하고 치료하고 관리를 해봤지만은 따오기 한 종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따오기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이 따오기가 우푸늪 창공에 비행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아주 뿌듯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자연에 방사된 따오기를 더 보살피고 관리해서 우포늪에 한참 힘차게 날 수 있는 따오기를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자, 위원장님도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 그 제3회 한중일 따오기 국제 심포지엄이 부에서 있었거든요. 이번 따오기 야생 방사하면서 그때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측 발표인데 저도 그 수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쪽에 별 기대만 듣지는 않았죠. 중국은 이미 8군데의 야생 따오기들을 분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심지어 북한까지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이게 겨울철새였습니다. 곤이나 기러기하고 같이 날아왔던 추수 때 들어오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완성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엄청난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비행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보면 프로펠러를 따라서 기러기가 본래 서식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물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도 연구자들이나 우리 창녕군에서도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그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미 북한 이야기를 저는 중국이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북한의 평양이나 아니면 그쪽에 이쪽에 우리가 보건 기술을 우리가 전달해서 우리가 5개 나라 뭐 6개 나라가 복원을 할 때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북한 영역만은 우리 한반도 안에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또 혹은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창녕군이 국가에 제안해서 이건 뭐 환경부하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창녕군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따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의 그 발전 전략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오기 야생 방사를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0년의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따오기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